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자 되는 길을 응원하는 프리리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회 초년생 때 1억을 모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그때 만들었던 습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돈 모으기를 결심했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선 저축 후 지출을 한다.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월급을 받자마자 먼저 저축액을 묶어두고 그 나머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아직 월급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면 더욱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소비를 먼저 하게 되면 쓸 수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 때부터 예산을 정해두지 않고 소비를 하게 되면 점점 씀씀이가 커져 나중엔 줄이고 싶어도 줄이지 못하게 됩니다. 저축액은 부모님 집에 살거나 자취를 하거나 회사 기숙사를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 월급의 일정 비율을 먼저 저축하고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연봉이 인상돼도 일정한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목표 금액을 정한다. 첫 번째 방법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매달 얼마를 저축해야 할지 정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1년 목표액을 먼저 정해보세요.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취업 첫 해에 2천만 원 모으기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2천만 원을 12로 나누면 약 167만 원이기 때문에 한 달에 저축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거죠. 제가 여기서 하나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월급 외에 수당이나 상여금이 있으신 분들은 수당과 상여금의 합을 목표액에서 뺀 뒤에 월 저축액을 조금 줄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수당이 500만 원이라고 하면 수당은 전액 모은다는 가정하에 1,500만 원만 모으면 목표가 달성됩니다. 이럴 경우에 월 저축액이 167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줄기 때문에 훨씬 여유 있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취업 첫 해에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정말 뿌듯한 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또한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해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해가 갈수록 점점 목표액도 올라가고 난이도도 쉬워질 테니 꼭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불편함을 감수한다. 솔직히 말하면 불편을 감수해야 돈을 아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건 배달 음식 먹지 않기입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배달 음식 안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터치 한 번에 집 앞까지 오는 배달이 너무 편하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최소 기준을 채우려고 담다 보면 몇만 원은 금방인데 가서 먹는 것보다 양도 질도 별로이고 또 쓰레기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집밥을 해 먹고 정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직접 가서 사 먹습니다. 그래야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배달 음식을 시켰을 때보다 만족감도 높고 자동으로 절약이 됩니다. 다른 예로 저는 택시 이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예 대중교통 옵션에 두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을 해도 막차 시간을 미리 확인해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고 거리가 짧다면 산책 겸 걷는 편입니다. 택시비가 겨우 5,000원에서 만원 그 정도인데 그 정도 쓴다고 뭐 어떻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작은 돈이 모여 큰 지출이 되고 무엇보다 습관이 될까봐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도 처음만 불편할 뿐 습관이 되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소비를 살펴보실 때
내가 편하고자 자주 하는 소비를 찾아보시고 그 소비를 조금 줄이신다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줄여질 거예요. 넷째, 내 돈의 흐름을 파악한다. 여러분, 지금 가진 돈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바로 대답하기 힘드신 분 많으실 거예요. 돈을 열심히 모으기만 하면 내가 가진 돈이 정확히 얼마이고 어디에 분산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하나의 통장에 모아두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돈은 커질수록 열심히 굴려야 합니다. 내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자산의 규모를 확인하면서 동기부여도 할 수 있고요. 자산이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는 리밸런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방향을 보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더 개선할 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출금 통장,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등 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은 제가 실제 사용하는 자산관리표 양식을 공유해 드릴게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5번째, 마지막 방법인데요. 행복 비용을 설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하실 때 가장 행복한가요? 매일 아끼고 돈을 모으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서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한 비용을 따로 조금씩 모았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행복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의 행복한 순간은 여행을 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매달 카카오 적금에 일정액을 모아서 만기가 되면 마음에 부담 없이 떠나곤 했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열심히 살았던 나에 대한 보상으로 떠났다가 돌아오면 또 힘내서 하루,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돈 모으기는 미래의 행복을 위한 일이니 현재의 행복도 소소하게 챙겨준다면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돈을 아끼고 모으는 일은 부자가 될 때까지 쭉 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옷을 사거나 뮤지컬을 보거나 좋아하는 것들을 수집하기 등등 너무나 많은 행복의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멀리 나아가기 위해 행복 비용을 꼭 마련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실제로 1억을 모으면서 가졌던 습관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딱 1년만 따라해 보세요. 1년 동안 이 습관을 따라해 보시면 어느새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돈에 관한 유익한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사회초년생, 대학생, 직장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